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은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참여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입니다. 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점하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K탑 자산관리 조소현 전문가님 그리고 김경아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보험 박사 조소현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오늘은 보험에 대한 알쏭달쏭했던 점들을 차근차근 쉽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소연 전문가님의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험닷컴 김경화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저는 어떤 질문이든 현명한 답을 드리는 보험계 초록창 보험닷컴 김경화인데요. 오늘은 입원비 보험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의상도 초록색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보험닷컴 김경화 전문가님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보험스쿨 1교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입원비 보험 꼭 필요하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입원비 보험입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의견이 분분한 주제라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두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원비 보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소연 전문가님은 X 필요 없다라고 하셨고요. 반면에 김경화 전문가님은 필요하다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소연 전문가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네. 이유에서일까요? 입원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입원비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한 보통 3-4만 원대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입원할 경우에는 하루에 요새는 한 3만 원, 많으면은 6만 원으로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입원을 하는 횟수나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요. 입원비는 꼭 필요한 것보다는 선택 사항인 것 같고요. 또한 실손으로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네, 요즘은 입원을 하는 횟수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손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 보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경화 전문가님은 동그라미를 선택하셨어요. 네네. 어떤 이유일까요? 예, 입원비 보험 저는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 평균 입원 일수가 사실은 10일밖에 안 돼요. 긴 기간 동안 입원을 하지는 않지만 10일 동안 입원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55만 원 정도의 입원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손에서도 아까 조소연 전문가님 말씀 드렸지만 실손에서도 보장을 받긴 하는데 실손에서 보장을 받으시려면 4인실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지 보장을 100% 받으시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 4인실보다는 1인실이나 2인실에 보통 2-3일 정도 더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서 실손에서 다 안 나오니까 차액에 대한 부분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원비 보험을 웬만하면 꼭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입원비 보험을 꼭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만 드리면 제가 또 안 되잖아요. 보험닷컴인데 좋은 방법을 제가 좀 좋은 상품이 있어서 이번에 특화된 상품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살짝 드릴 건데
첫날 입원비가 3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최대 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일반 병원은 3만 원에다 상급 병원은 20만 원, 거기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면 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입원비에 특화된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으로 입원비를 준비를 하시면 우리가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일은 안 생기겠죠. 입원비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입원비를 실손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100%다 보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원에 특화된 입원비에 특화된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은 유리하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올 일이 없다라는 장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소연 전문가님, 그러면 입원비는 전문가님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입원비는 이제 연령층이나 상황에 네. 따라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새는 어린 아이들도 면역력이 많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소아병동을 가면은 꽉 차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소아병동에 보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나 성인층들도 보면은 연령층이 점점 높아져 가면 이제는 상해나 골절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안 좋기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경험을 해봤다, 그리고 주위에 그런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거나 이제 성인인데 좀 연령층이 좀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입원비 보험을 준비하셨던 거를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진단비도 많이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입원비는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느꼈을 때 선택하시는 거고요. 보통은 진단비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이 3, 4만 원 돈으로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암으로 입원하실 경우나 이제 암으로 통원하실 경우 준비를 가능하시고요. 3대 진단 요새 다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진단비 3대 진단을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원비 전에 진단비를 먼저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3대 질환, 뇌, 또 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암 이렇게 3대 진단비만 잘 또 준비를 해두시면 입원비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경아 전문가님이 또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3대 질환으로만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네.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입원 일수 대비 어떤 질병이 가장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는지 좀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보면은 치매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10위 안에는 이 3대 질환에 포함되어 있는 게 5위에 뇌졸중밖에 없어요. 뇌졸중만 3대 질환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1위부터 10위까지는 상해 쪽 아니면 치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입원을 하면 2주에서 4주 정도, 이 정도의 입원 횟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조소연 전문가님이 이렇게 자꾸 입원비가 비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가입하셨던 입원비는 사실 비싸요. 그렇게 비싸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명보험 쪽에서는 120 한도, 3일초가 120 한도로 기간을 넓게 잡아놨고요. 손해보험 쪽은 180일 한도로 기간을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입원하는 일수는 2주에서 4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특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특화된 입원비 보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병원에 입원하면 3만 원, 상급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맥시멈으로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특화된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입원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잘 준비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상품이라도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강력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가격대를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40대 되신 분들은 2만 원대 충분히 3만 원에서 40만 원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입원비 준비하실 수 있고요. 50대 3, 4만 원대, 60대에도 4, 5만 원대, 70대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요 70대부터는 방부자로 줄어서 보험료가 3, 4만 원대로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모든 보험을 다 그 입원비가 30대부터 시작해서 80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입원비 보험이 있고요. 여기에 특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유병자분들도 이 똑같은 가입 조건으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입원비 너무나 필요성 절실히 느끼실 텐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보험닷컴 김경화 전문가님의 입원비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대 질환보다는 상해나 치매로 입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입원비 보험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보험료도 보여드렸습니다. 비싸지 않은 선에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험스쿨 1교시를 통해서 입원비 보험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38세 남자분이 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7년 전에 정말 절친한테 권유를 받아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대요. 근데 보험이 그 당시에 들을 때는 그냥 친구만 믿고 내용도 확인을 안 하고 이분이 드신 거야. 아이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몸이 다치고 나니까 내용도 알고 싶고 보장은 또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은데 특히 오늘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이분이 2년 전에 스키를 타다가 손목 고절을 크게 당했대. 그래서 수술을 받고 했는데 아직도 손목이 편하게 움직이지가 않으신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험에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절친분의 권유로 가입을 하셔서 아프고 나면 또 보험증권에 들추게 되잖아요. 잘 보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다쳤던 손목 골절 관련해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그러면은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기존의 보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기존의 보험은 절친이 맞는 것 같아요. 보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20년 나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 상품으로 다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 내역 쭉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30여 가지가 넘는 담보를 가입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암 진단비 같은 경우 2천만 원 정도밖에 준비를 안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살짝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지는 건 있는데 그래도 합리적인 상품으로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절친 인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그런 보장 내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 그런데 자세히 들여보면 다 동그라미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동그라미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정한 보험료로 잘 준비를 하셨는데
담보 내용이 7년 전 담보라 네. 요즘 이대질환 담보 굉장히 핫한 거 아시는데 그쵸. 그런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진단 자금도 굉장히 좀 부족해요. 나이대, 연령대에 비해서. 네. 예. 그리고 후유장애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받으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세무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험료는 아까 보니까 11만 원 정도 네네. 적당했다, 적정한 보험료를 잘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보험 담보들이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그 손목 골절돼서 후유 장애 부분이 좀 부족한가 봐요. 네네. 그래서 세모를 선택을 그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존의 보험 상태를 진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도 전문가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절친 분께서 비갱신호도 잘 준비를 해주셨고 100세 만기로까지 잘 해주셨는데 이 후유 장애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존의 보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의 맞춤으로 잘 바꿀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험킹 최현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오늘의 당번 보험킹 최현찬입니다. 네, 오늘은요, 38세 남성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지 관련된 문의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보상 문의를 주셨네요. 2년 전에 손목 골절상을 입었는데 수술 치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움직임이 제한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궁금증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존 보험 주요 보장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가입 보험입니다. K손해보험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월 납입 보험료는 약 11만 8천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시네요. 네, 이어서 주요 보장 내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사망보험금이 1억 원, 그리고 질병 사망이 1억 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손 의료비 특약도 잘 탑재가 돼 있으시고요. 암 치료 부분입니다.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가 200만 원, 그리고 암 입원 일당이 10만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이렇게 주요 보장 내용 중에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존 가입 보험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구분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장점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요, 보험 가입하신 지가 약 7년 정도가 경과가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3년 정도만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제가 첫 번째 장점으로 꼽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대부분의 선택 특약이 비갱신형 100세 만기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갱신형이라는 것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제가 두 번째 장점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실손 의료비 특약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장점을 장점으로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암 진단비라든지 암 치료 자금액 부족 부분을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에서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가 200만 원, 그리고 암 입원 일당이 10만 원 가입돼 있으신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암에 대한 온전한 보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제가 첫 번째 단점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요, 기존 보험에서 뇌출혈 진단비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2천만 원씩 아주 든든하게 보장이 돼 있으신데요. 다만 이보다 보장 범위가 확대된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보장 범위를 좀 확장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두 번째 단점으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제가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단점을 극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보험으로 변모가 될지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장점 세 가지, 보험 가입한 지가 7년여가 경과됐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선택 특약이 비갱신형 100세 만기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비 특약이 아주 잘 탑재가 있다는 점을 종합을 했을 때 기존 보험은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암 진단금이라든지 암 치료 자금에 대한 부족 부분, 그리고 일부 담보에서 보장 범위가 다소 축소돼 있는 부분을 확장시키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보험으로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요, 보상 관련된 문의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주요 보장 내용 설명해 드렸는데, 기존 가입하신 보험에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있습니다. 이 상해 후유장애 담보라는 것은요, 문자에서 그대로 상해, 다친 사고로 인해서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도 후유장애, 말 그대로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되는 듯한 이런 장애가 남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우리 약관에 살펴보면요,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되는 정도에 따라서 지급률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5%, 10%, 뭐 20%. 따라서 가입 금액에다가 이 지급률을 곱하면 받으실 수 있는 후유장애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나 또 치료받았던 주치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한번 발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기존 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될 부분을 제가 리모델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보험은 생명보험, 통합보험, 20년 납, 100세 만기, 무해지형 상품입니다. 네, 이 생명보험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신 게 어떤 것인가요? 바로 사망담보시죠. 하지만 이렇게 손해보험, 종합보험과 같이 생명보험에서도 통합보험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해보험에 비해서 생명보험이 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종합보험을 고려해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생명보험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온 보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보장 내용입니다. 기존 보험에서 암 진단비가 2천만 원 가입돼 있으셨는데요. 예, 부족 부분 제가 지적해 드렸죠. 암 진단비 3천만 원으로 추가로 증액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제자리암, 갑상선 암과 같은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이랑 뇌암과 같은 암 중에서도 치료비가 많이 드는 이런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든든하게 7천만 원 넣어 드렸고요. 암 수술비 200만 원 추가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에서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따로 구성돼 있지 않았거든요. 암 수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동반되는 이러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400만 원 제가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에 없었던 암 직접 통원 일당 3만 원 구성해 드렸고요. 이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암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성의 어떤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보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수술비도 500만 원씩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합계 보험료가 6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존에 들으셨던 보험과 새로운 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장보험료 비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오늘은 기존 보험이 워낙 보험료 수준이라든지 구성 정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선택 특약을 삭제한다든지 해지를 권유하는 게 아니고 기존 보험을 그대로 가져가시되 모자란 부분만 좀 가성비를 좋은 이런 보험을 추가로 보완하는 방법을 추천드렸기 때문에요. 보험료가 줄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은 보험료로 더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보험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리모델링 포인트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보험료 수준이라든지 구성이 굉장히 괜찮은 보험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듯이 암 진단금이라든지 치료자금 그리고 이대 질환 진단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생명보험, 통합보험을 통해서 제가 보장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 문의 주셨던 부분입니다. 예, 가입하신 보험에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 또는 주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의사분을 통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한번 발행해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번 보험킹 최현찬이었습니다. 네, 최현찬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됐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살펴볼까요? 네네. 네.
지금 여기 상품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최현찬 전문가님께서 추가로 보장해 주시는 내용을 추가로 더 넣으셨는데 네. 이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품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품을 계속 좀 유지를 해 가시고요. 네. 추가로 부족 부분만 지금 최근에 나온 좋은 담보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로 가입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보험료는 지금 추가로 신청하시는 이 부분도 굉장히 타사 대비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고 기본 계약을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저렴하게 그다음에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유사암 진단비 기존에 200밖에 없었는데 2천만 원까지 이렇게 크게 넓혀서 이렇게 네.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 담보가 있었대요. 있어서 그거를 의사와 그 상해 후유장애 네. 프로테지 요거를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던 보험이 합리적인 보험 잘 들어놓은 보험이라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족한 것만 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사에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많이 더 들어가지도 않고요. 보장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문의를 주셨던 그 손목 골절 관련해서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상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세 만기는 원래부터 100세 만기였죠. 그렇죠. 네, 새로운 것도 100세 만기로 보험에 가입이 되셨고 아까는 2대 질환, 그 뇌와 심장이 범위가 좁았잖아요. 그걸 폭넓게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보장이 있고 후유장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가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상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의사한테 찾아가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이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번 시청자처럼 궁금한 게 있다라시거나 또는 또 뭐 리모델링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3772-0258번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실제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험 박사 조소연 전문가께서 암보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소연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님들이 많이 문의 주셨던 암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더 이상 가입 고민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으니 집중해 주세요. 네. 첫 주제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치료를 할 것인가 포기를 할 것인가 의미심장한 주제가 있습니다. 보통 당연히 아프면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 포기를 하는 거는 너무 슬프죠. 왜 과연 포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또한 1억과 1,000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은요. 왜 계속 가입을 하는 거고 보통 나는 보험을 가입했어라고 할 경우에 하나 정도 있어라고 할 경우에는 실손이 있고요. 나는 보험이 2개가 있어라고 할 경우에는 실손과 암을 가지고 있는데요. 암보험을 왜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왜 나는 암보험을 하나라도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지 보면은요. 국민 중
3명 중 1명은 암이 발생이 된대요. 그럼 여기 스튜디오에 보면은요, 저도 있고요. 지금 카메라를 찍어주시는 감독님도 계시고요. 또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3명이라고 할 경우에 3명 중 1명은 꼭 암이 걸린다는 건데 그러면 확 와닿으시나요? 36.9%가 암 발생 확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뗄래야 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암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여기 암 원인, 사망률도 볼 경우에는요. 여기에 심장질환, 폐렴, 자살, 당뇨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로 암보험이 암이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 거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걸릴 경우에는 저희는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하죠? 처음에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또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암이 걸렸다 할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암이다라고 하면은 드라마나 주변을 볼 경우에는 머리가 많이 빠져 있고 또 야이어 있고 밥을 잘 못 먹거나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암 걸리신 분들을 보면은 잘 음식도 못 먹고요. 보통 마르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이렇게 부작용이 생긴 이유는요.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는 이렇게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도 힘든 거죠. 이러기 때문에 새로 또 정말 슬픈 얘기지만 개구충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렇게 개구충제가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면 품절 대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3명 중 1명은 꼭 암이 걸린다. 근데 저희 집안을 보면 저희 할아버지도 암이 걸렸고요. 저희 삼촌도 암이 걸리셨는데요. 이렇게 암이 걸리셨는데 이번에 저희 삼촌이 너무 급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지만 치료비도 많이 들고 빨리 치료를 받고 싶지만 또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해외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구충제를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원래 개구충제가 되게 저렴하고 1만 원, 2만 원, 3만 원 정도에서 구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보니까 16만 원, 18만 원까지도 가격이 뛰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싼데도 개구충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 이유가 뭘지 보시면은요. 암, 간암이나 췌장암, 폐암, 위암일 경우에 치료비가 6천만 원이고 췌장암도 6천만 원이고 이렇게 고액암 정도가 1억 정도를 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대장암일 경우에도 2천만 원이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간단한 암이다 할 경우에도 유방암, 방광암, 갑상선암일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거의 돈이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갑상선, 소외감이잖아. 그리고 유방암, 소외감이잖아 생각하지만 막상 걸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갑상선에 암이 걸리셔가지고요. 여기 자국이 있기 때문에 매일 스카프를 끼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유방암이 걸리셔가지고요. 간단한 치료지만 많이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초기에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개구충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요새는 새로 나온 다양한 치료들이 있죠. 중입자선 치료라고 있는데요. 혹시 중입자선 치료 들어보셨을까요? 네, 중입자선 치료는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중입자선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죠? 정상적인 세포까지 같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몸이 야이고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거지만 이 중입자선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암만 딱 쏴서 그 암만 죽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는 그대로 있고 이 암세포만 딱 쏴서 죽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또 좋은 장점은 통원을 할 수 있고 입원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통원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좋은 장점은 3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단점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럼 과연 치료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보면은요, 이 작게 보이지만 1억 수준의 과도한 환자 치료비 부담이 든다고 하는 건데요. 이 중입자선 치료는 3번에서
한 4번, 5번 정도만 맞으면 완치가 되는 건데 이게 한 번 치료받을 때 2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면 5번 받으면 1억이라는 거가 들겠죠. 근데 중입자선 치료는 아직 한국에서는 착공이 됐지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 돈이 이렇게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거 혹시 실손은 안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치료기 때문에 실손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실손을 만약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3번에서 4번 정도 해야지만 이 중입자선 치료나 신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처음에 딱 이 중입자선 치료를 받고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3번에서 4번의 정도 일반 치료를 받고 받는다고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2번째로는 면역 항암 치료인데요. 표적 항암 치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표적 항암 치료는 이 조그마한 약물이에요. 알약인데 이 알약을 먹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아까 중입자선 치료랑 똑같이 간단한 건데요.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통원을 하고 혈액 검사만 하시는 거고 이 약만 복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간단하고 통원만 하시면 되고 입원이나 수술하지 않고 바로 통합만 하고 일상적으로 복귀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약이 한 알당 이만한 알당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 한 알만 먹는 게 아니라 몇 번 정도 한 달에서 3개월 동안을 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알약을 복용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상당하게 큰 금액이 들고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치료를 항암 면역 치료랑 중입자선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럼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이 암보험,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이 과연 보장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암보험 갖고 있는 돈이 충분한가, 적당한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암 진단은 내가 지금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중입자선 치료나 표적 항암 약물 치료 중에서 이 진단비가 나오는 혹시 보험이 있는지.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과 암 진단비 이 5천만 원, 이 1억으로 내 표적 항암 치료를 하는 거고 중입자선 치료를 하고 편하게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시는 거죠. 또한 암 수술비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요. 요새는 요양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내가 암을 통해서 요양을 했다가 2, 3일, 일주일, 한 달 동안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게끔 요양 입원비가 준비가 되는 건지. 그리고 요새는 또 암보험은 암만 보장이 되잖아요. 일반적인 수술이나 대장 용종이나 이런 수술비까지 보장이 되실까요? 안 되죠. 요즘에는 용종이나 대장 용종, 용종 수술 제거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치료비까지 좀 준비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좋은 거죠.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이 보험은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1억 준비하시면은 좋지만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 끝에 저렴하고 이렇게 1억까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왔는데요. 금액대를 보면은요. 여성, 남성일 경우에는 40대도 4만 원, 50대도 4만 7천 원, 60대에도 5만 9천 원, 70대 6만 1천 원에서 6만 원 안으로, 그리고 40, 50대는 4만 원 안으로 이렇게 1억을 준비하실 수 있는 건데요.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남성도 40대는 더 저렴하죠. 3만 6천 원으로 1억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해보면은요.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로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진단비가 5천만 원이면 최대 1억으로 내가 약물 치료도 하는 거고 진단비로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억을 준비하자라는 컨셉이었고요. 또 갱신형인데요. 10년 동안 저렴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금액보단 더 반값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선택했던 건 20년이거든요. 20년 동안 변하지 않고 20년 동안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년, 10년 선택 가능하신 거고요. 또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이세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암이 걸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암보험 하면 암만 보장이 됐었잖아요. 이제는 암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술비, 용종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해볼까라거나 조금 더 자세한 암보험에 대한 상담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3교시를 통해 배운 내용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방과 후 시간입니다. 방과 후 시간에는 우리 보험스쿨로 문자 상담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617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한 달치 약 처방을 받았는데 따로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이러한 사실도 고지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처방을 받았는데 약은 먹지 않았을 경우에도 고지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요,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피보험자, 즉 보험을 드시는 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청약서 질문표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 질문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첫 번째로 입원, 수술, 그리고 30일 이상 투약. 예, 바로 이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지금 시청자분처럼 이게 처방을 받았는데 복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느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의사가 이제 병에 대해서 진단병에 대해서 경증을 나눌 때는 바로 의사의 이 처방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예, 약을 처방을 했는데 본인이 복용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의사지 그 병증에 대한 경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예,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고지를 하시고 계약 해지라든지 부지급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간에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면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꼭 연락을 하셔서, 내일은 주말이겠네요. 다음 주에 꼭 연락을 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32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약 3년 전에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이후에 재활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현재 편마비가 심한 상태입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네, 이거는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상태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고 네. 또는 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제 치료가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처럼 편마비라는 이런 이제 증상이 고전된 상태, 즉 장애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는 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약관의 후유장애 분류표 이제 장애편을 보게 되면요, 신경계 장애 파트에서 진단이 가능한데요. 신경계 장애 파트를 보면은 이제 이 편마비로 인해서 뭐 이동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옷 입고 벗기, 음식물 섭취, 뭐 배변 배뇨 등 같은 이러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 정도에 따라서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급률에 해당이 되시면 가입 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계속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요. 더 이상 이제 치유가 돼서 종결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해당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또 신경계 장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후유장애 진단을 주치의라든지 다른 의사분을 통해서 전문의에게 받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 증권을 열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후유장애 분류표를 보시면 그 신경장애 분류표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꼭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문자를 좀 상담 받고 싶다 또는 뭐 전화로 상담 받고 싶다 등등의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8번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1교시부터 방과 후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